대선 정국, 이것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 아직 경선이 끝난 곳이 없으니까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정말 B급들만 혹은 B급 이하들만 모여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겠다 하고 지원하는 자들은 국민 전체를 통합하고 국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지지율이라는 것도 여론조사에 바탕한 것이죠. 지지율 1위가 됐건 2위가 됐건 전부 수준이 형편이 없다. 시야가 좁다. 이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기가 표를 받겠다고 광주 5.18 묘지에 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런 사진을 내보냅니다. 뜻은 좋다 하고 합시다. 광주 5.18 묘지에 갔더니 누구나 거기 가면은 그렇게 기분이 울컥해진다는 이야기도 하고, 갔더니 그냥 땅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5.18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도 있겠죠. 특별히 감정이 없는, 저 양반이 저기 가서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국민도 대단히 많습니다. 대선 후보감들이 자기 캠프나 또 언론의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고 5,100만 국민이 전부 5.18을 향해서 결혼식 하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생일 되면 거기 가서 참배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판한 것입니다. 국민은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편가르는, 조각조각 잘라서 여기 가서 내가 표를 100표 얻어야지, 저기 가서 내가 10,000표를 얻어야지, 이러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B급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 가서 100표를 얻으면 나머지 5,100만 반 잡고 전체 유권자 중에 100표 뺀 나머지가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주 5.18 묘지에 가서 절하는 것이 태극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씨, 최재형 씨, 홍준표 씨, 원희룡 씨, 문재인 민주당 쪽은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도 깨달아야 하겠지만 그게 태극기입니까? 5.18 비석이 애국가입니까? 아닌 줄 여태 몰랐습니까? 그와 동일한 일이 바로 세대별 편가르기입니다. 근래 들어서 어째서 자녀 세대는 청년이라고 자기네들에게 무엇인가를 부어달라고 빈자루를 들고 계속 거기에 부어달라고 조르고, 그 자녀를 세상 없이 아끼는 부모 세대는 틀딱이라고 있는 재산도 내놓고 면허증도 반납하고 직장도 빨리 내놓고 이런 요구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세대 간의 대립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병이 든 겁니다. 머리가 망가진 것이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MZ세대라는 겁니다. MZ세대라는 것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등장한 것은 내가 기억하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다. MZ세대에게 꼬리를 좀 쳐보겠다 하고 영상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MZ를 따서 맞아요. 무엇이라고 하면 맞아요. 청년이 이야기하면 맞아요. 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보고는 웃었죠. 애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윤석열 후보, 윤석열 경선 후보. 그는 MZ를 따서 민지야, 민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것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 딱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홍준표 후보. 갑자기 관계도 없는데 민준아 이러고 나왔습니다. 홍준표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MZ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 이걸 밟고 올라간 것이 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있죠. 그래서 MZ세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MZ세대가 뭐냐? 아마 우리 국민 중에 열의 9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혹시 아는 체 하는 사람도 네이버나 구글 찾아보고 나서 MZ세대는 이렇고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거 누가 만들어냈느냐? 어느 소설가가 한번 쓴 거고, 어느 보험회사에서 한번 쓴 거고, 그리고 특정 기업과 관련해서 경영이라든지 그런 걸 쓰는 데서 좀 갖다가 쓴 거고, 언론에서 좀 갖다 쓴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무슨 세대 하면서 집 찾아가서 다들 줄을 섰습니까? 어느 세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패키지 속에 들어간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일단 MZ세대는 M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이 아닙니다. M세대라고 하는 것을 무슨 보면은 왜 M이란 글자를 썼는가? 이게 또 관계가 없습니다. MZ세대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걸 합쳐도 Y세대와 Z세대를 합친 겁니다. 물론 이 Y세대를 또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불러서 M세대라고도 하지만 MZ세대는 Y세대와 Z세대의 합이다. 굳이 이 구분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1946년에서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가 바로 그들의 아들, 딸 세대가 Y세대입니다. Y세대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이런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베이비붐 세대와 Y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그것을 X세대라고 하면서 1965년부터 1976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러면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죠. 베이비붐 세대가 중간에 X세대를 건너뛰고 Y세대하고 부모 자녀로 이렇게 엮어지는구나. 연령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X세대가 Z세대하고 부모 자녀로 연결되겠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Z세대는 20세기 마지막 세대다. 또 그래서 그렇게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연대가 딱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가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또 처음에 그 말이 나왔던 매체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면 몇 년씩 차이가 납니다. 어떻든 이런 구분이 있다더라. 유행에 민감하면 이 이름 정도 알아둬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MZ세대라고 하는 것 중에 Z세대가 제일 끝 아닙니까? 20세기 마지막 세대.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이래가지고 디지털 원주민 세대다. 그래서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전 세계가 동일한 그 인터넷 환경, 동일한 이런 컴퓨터를 쓰는 환경에 있지 않는데 어째서 나이별로 이렇게 나눴을까? 그러니 이게 통일되지 않는 겁니다. 국가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베이비붐 세대도 미국 기준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또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다 치는데 디지털 원주민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국가마다 격차가 대단히 큰 것이죠. 단지 언제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행이 아주 빠르게 들어옵니다. 선진국에서 뭐가 어땠다 하면은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 하고, 또 언론,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 MZ세대라는 것이 이제 보니까 언제 태어났느냐 하는 그 출생 시기, 그들이 태어났을 때 환경이 어땠느냐 하는 그 개인이 아니고 그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환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나. 사람은 개인으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사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어느 시대에 태어난 어느 그 횟수에 태어난 사람은 집단으로 묶어서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디지털 환경이라든지 출생 환경과 관련을 지은 세대 구분은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그 연구를 한다든지 또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둡니다. 동아일보에서 바로 이 MZ세대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어떤 일인지 보다 왜가 더 중요한 MZ세대. 제목도 제 마음대로 붙였죠. 그래놓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MZ세대는 직장 내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관리자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면 X세대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관리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업이라든지 영업 환경이라든지 하는 그 소규모 특히 경제 영역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자를 뜻합니다. 앞에서 우리의 그 대선 후보감들이 MZ세대를 공략하겠다, MZ세대를 이해하겠다 하고 나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대선 후보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대를 그렇게 나눠서 갈갈이 찢어서 하나씩 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MZ세대의 특징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 하면 되고 지금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법이 세대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가 세대마다 다른 민주주의를 인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무엇이 틀렸는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아일보 칼럼에서 소개한 것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홍콩과학기술대학이라는 곳에서 2018년에 연구를 했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2018년에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탈리아 어떤 그 이동통신 회사에 다니는 직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분류해가지고 MZ세대의 특징 5가지를 도출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이 그걸 소개하는 칼럼입니다. 그러면서 MZ세대의 5가지 특징,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첫째 특징, 그 이전 세대보다 외재적 보상에 관심이 많다. 외재적 보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 세대와 다르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무슨 세대가 다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부부간에도 다르고 옆집에 사는 사람도 다릅니다. 동시대에 살아도. 같은 반에 다니는 친구도 서로 다릅니다. 둘째, MZ세대는 교육과 피드백을 통한 성장에 관심이 많다. 교육과 피드백을 통한 성장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MZ세대는 몽땅 공부벌레입니까? 셋째, MZ세대는 보다 친밀한 근무 환경을 좋아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거는 90 먹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넷째, MZ세대는 커리어 개발이라든지 의사결정 권한을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있어서도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 다섯째, MZ세대는 직업적인 안정성을 중요시한다. 직업적인 안정성은 누구든 중요시하겠죠. 그러면서 이 칼럼에서 이처럼 M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다. 특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MZ세대 중에 Z세대까지는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 밀레니엄 세대라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는 Y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MZ세대 해놓고 밀레니엄 세대라는 그 Y세대에 대해서 쭉 쓰면서 홍콩에서 그 이동통신회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이 세대의 5가지 특징이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고 소위 기성세대다 하는 이제 40살 넘은 우리나라의 절대다수 국민들은 젊은 층에선 그런가 보다. 우리는 이제 퇴물이니까 저걸 익혀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시대에서 밀려나지 않는다. 이러는
이상한 그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거 다 별거 아닙니다. 허접 쓰레기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동아일보에서 이게 어느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쓴 칼럼인데 어떤 일인지보다 왜가 더 중요한 MZ세대. 내용 별거 없죠. 지금까지 본 게.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관리자가 세대차가 있다고 비판을 하면 꼰대로 평가받는다. 그렇지만 그 세대 간의 차이를 알고 인지하고 배려하면 MZ세대에게 배려를 하면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이걸 칼럼이라고 싣는 동아일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를 비판하면 꼰대가 된다. 그리고 그 자기보다 젊은 세대를 배려하면 리더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실정이 이 정도입니다.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의 글을 쓰는 양식이며 그리고 동아일보가 싣는 칼럼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칼럼의 수준이 어떤가를 다투자는 것은 아니고 MZ세대라는 것을 대선 후보감들이 노래 부르는 것은 이것은 전염병이다. 이것은 고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젊은 세대를 두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준석 대표가 자꾸 아른거리는데 하여튼 39살보다 적은 세대 18살부터 39살까지를 두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어른인 우리가 할 이야기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멈춰서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약자들의 세상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무능한 자들의 세상이 아닌 겁니다. 유능하고 강한 자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해줄 이야기는 네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려면 네가 너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인지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화도 아니고 누워서 몸을 뒤치지도 못하는 세상에 갓 태어난 그런 아이도 아니고 18살이 넘어서 그리고 39살까지 된 이 땅에 당연히 무엇인가 유용한 일을 하고 생산을 해내야 하는 세대가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걸 원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기성세대가 40살 이후의 전 인구가 그들에게 어떻게 맞춰 주어야 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그게 이상하다 소리를 차마 못하고 있는데 그거 이상한 겁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정신 나간 겁니다. 병든 것이고. 세상이 어떤지, 만일 지금도 이 세상과 같이 보조를 못 맞추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어느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더
제대로 잘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보편적으로 정치와 민주주의와 법을 이야기하는 마당에서 MZ세대 이야기는, 청년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